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는 iOS처럼,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안드로이드처럼 확장 중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일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71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75로 유지하였습니다. 마소 오픈AI 130조 원 들여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 아마존도 15년간 200조 데이터 센터 베팅, 오픈AI의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마소는 134조 원을 6년에 걸쳐 데이터 센터 건설에 사용할 것이다 전하였는데, 스타게이트라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비교해 100배 이상 큰 규모라고 전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공약 경쟁, 민주당 ETF 어영대 국민의힘 과세 유예,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약속하였는데, 세부적인 정책이 달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제도화 공약은 손익통상 및 손실 2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며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는데,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가 중점이라며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할 것이 아닌 다 만들어진 후 과세를 하자며 과세 유예를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한번 미뤄 25년 1월부터 과세한다고 한 것을 추가로 더 유예한다는 것인데, 어느 당이 되었든 정책 안에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것이 들어있어 현재 과세가 시작 시 250만 이상 수익부터는 22% 세금이라는 과세 방식은 빨리 바뀌었으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중국 자본 대기.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결정에 도움을 주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에릭 벌추나스는 홍콩이 2024년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홍콩 ETF는 미국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로 직접 ETF 주식 발행과 환매가 가능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블랙록도 운용의 단순성, 세금,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홍콩식 ETF를 선호했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반대로 현금으로만 ETF 주식을 발행하고 환매하는 ETF를 출시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구매할 방법이 없는데,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중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홍콩에서 비트코인의 거대한 물결이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전하였습니다. 4. 저축은행 절반 이상 순손실, 금감원 현장 점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있으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긴 곳도 존재하여 금융당국은 내달 중순 1분기 연체율을 본 후 저축은행들의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나서겠다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여파로 2013년 적자를 낸 이후 9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한 것인데,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진 만큼 예금이자율만 보고 돈을 맡기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 파도 사태를 넘어 투자 시점 일찍 공부 필요. SSD 컨트롤러 메모리의 읽기 쓰기 기술력에서 세계 탑 기술을 가졌다는 팹리스 업체 파도는 현재 실적이 없으면서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상황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엔 SK 수주 물량도 다시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하였지만 또 한 번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오며 투자자들은 정말 사기 상장이라며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지오 파도 대표이사는 2022년 여름부터 시작된 고객 검증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SSD 컨트롤러 커스텀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하반기 이후 예상 성장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하였습니다. 컨트롤러 개발 내재원은 SK하이닉스가 1조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자산 컨트롤러 개발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텔이 개발에 착수했다는 건 잘못된 정보이며 어디서든 통하는 수준의 SSD 컨트롤러 개발한 건 삼성이 유일한데 이마저 내부 제품에만 사용해 직접 경쟁은 하지 않는다고 전하였습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30에서 40명에 이르는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아무도 회사를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타, SK하이닉스 등 대형 고객의 발주는 예정되어 있고 스페이스X에도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중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리의 팹리스화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진 몰라도 성능을 높이면서도 열이 덜 나는 제품으로 탑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파도를 지금처럼 악재 구간 때 정말 수익 대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일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배터리 장비 PNT 투자 기회일지 실적 공부 필요. PNT는 배터리 공정에서 가장 힘들다는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주는 전극 공정용 장비 납품이 주력인 회사로 지난해 수주 잔고는 1조 8천억 원대이고 올해 진행될 신규 수주를 비롯해 하반기 배터리 업계 투자를 고려했을 때 올해 매출 1조 원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니다. 김준섭 PNT 대표는 26일 경북 구미본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발표하였는데,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1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1조 매출로 1,600억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9,500억인 PNT가 연말 예상 실적을 달성 시 버는 것에 6배밖에 안 되는 저렴한 시총 구간일 수도 있게 되는데, 이후에도 성장성이 있을지, 장비주는 납품 물결이 지나면 다시 수익이 줄어드니 추가 수주가 있을지, 기술력은 해자가 있는지 등 위험 조건 등을 공부해 보셔야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가격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비트코인 하락시킬 수 있는 숨겨진 물량 마운트곡스. 2014년 일본에 설립된 마운트곡스 거래소는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도맡아 진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84만 개의 비트코인이 해킹당하며 파산을 하였고, 파산 전 약 14만 개의 비트코인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1년 도쿄지방법원은 약 4만 2천 명의 채권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을 분배하기로 확정지었고, 마운트곡스의 파산 관리인인 고바야시 노부아키에게 비트코인을 채권자들에게 송금하는 감독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보낸 공지에 따르면 글로벌 규정의 변화로 인해 정확한 상환 시기가 복잡해졌다며 확정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23년 11월 22일 채권자들에게 곧 상환을 시작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곧 물량이 배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 배분일지 일시적 배분일지는 모르겠지만 현물 ETF 기준 최근 순유입으로 돌아선 하루 평균 구입량은 약 3,000개 정도입니다. 첨부하여 범죄로 몰수한 국가별 비트코인 물량을 보면 미국이 약 21만 개, 중국 19만 개, 영국 6만 개, 독일 5만 개 순으로 많다고 하며 별도로 우크라이나가 기부 목적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약 4.6만 개라고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는 iOS처럼,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안드로이드처럼 확장 중에 있습니다. AI도 애플의 변천사와 같은 방식의 변화를 보일지 알 수 없지만 흐름은 이해하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